KMO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모든 KMO도 어머님들 7만원이에요. 성대경시도 7만원인데 응시료는 7만원이고, KMO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 치거든요. 5월 17일 토요일 날 치고, KMC는 5월 25일 날 치나? 그 다음 주에 시험이 있거든요.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치니까. 근데 저한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KMO 같은 경우는 왜 성대경시는 비교를 하자면, 성대경시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막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생이 알아봤자 뭘 알겠어요. 그래도 초등학생들 미적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KMO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중학교 과정이라는 이제 약간 수학에 약간 입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관건일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그러니까 약간 갈래를 달리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 진짜 쉽게 이해해서 미취학 아동들이 교과 진도 나가고 사고력 진도 나가는 것처럼 저는 좀, 이렇게, 근데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루에 내가 뭐 1회씩 풀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취지라고 하면은, 그래 내 공부 좀 하고 싶다 이러면 하면 되는데, 이까지만 그런 건 요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잘해지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잖아요. 뭐든 잘해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중학생들 선행을 하고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전 좀, 근데 보통은 아영님 계시니까 그렇지만, 솔직히 이제 KMO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면 고등수학, 지금은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됐으니까 고등수학 1, 2 정도는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적에는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내가 대충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2차 방정식도 좀 할 수 있고 2차 함수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가지고 놀 수 있다. 가지고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내가 2차 방정식이 뭔지, 2차 함수가 뭔지, 이렇게 어머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기 한 번 정도는 돌렸다, 요런 느낌이 들면은,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진짜 KMO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면 네가 배운 중학교하고 중학교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고등과 같이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약간의 연결고리를 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 교재를,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A급 수학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한 번씩 방송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A급 수학 말고 요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당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 이제 얼추 정도 했다 그러면은 요걸로 일단은 이제 한번 이제 대충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려보면은 엄마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용 안에 뭐 부정 방정식도 나오고 기타 등등 엔더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교과 수학은 쉬운데 문제집이 어렵다고. 교과 수학은 쉬운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 때는 1부터 10까지 꽉꽉 눌러가지고 교과서에 다 담아냈는데, 요즘엔 다 빼놓고 근데 문제집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교과서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나와야 되는데, 교과서에는 꼭 보면은 대단원 평가 문제나 중간 단원 평가 문제 보면 그냥 한 문제씩 있어. 그러니까 왜 심화라고 하는 게 따로 이게 심화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심화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노, 이 심화 문제라는 걸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스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사고의 핸들링,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키워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고등수학 상하까지 내가 말 그대로 약간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리미티드 이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입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그럼 입문서로는 뭐가,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약간 내가 왜 고등수학 같은 거 할 때, 그래도 뭐 바이블인데 정석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그럼 나는 그냥 조금 바이블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정석은 너무 딱딱하니까 개념 원리로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엄마의 선택이 아니고 학원 선생님 선택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게 있듯이 솔직히 KMO 같은 경우도 장환 수학이 있고, 그리고 장환 수학이 있고 수학의 바이블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게
요게 바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책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먼저 일단은 총 다 하는 게 정수하고 해석하고 기하하고 조합 이렇게 네 섹션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학생들이 이거를 치기 위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파트가 정수론이거든요. 그래서 정수론에 대해서 그 정수론은 진짜 약간 대학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굳이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근데 진짜 영재학교를 갈 거야. 과학고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속이지만 영재학교는 교육청 소속이 아니거든요. 제 말을 제대로 했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번외라고.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과고든 어느 일반 고등학교든 갑반고든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똑같은 그냥 수학을 하는 건데 고등학교 맞춰서. 근데 2학년을 가게 되면 영재학교는 대학 수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고. 근데 과고는 또 그런 건 일단 교육부 소속이라서 조금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애들이 정수론을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제가 봤을 적에는 정수론보다는 기하 쪽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게, 왜냐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기하 파트가 그렇게 많이 중학교 때 했던 거에 한 따이지 그 이상 막 더 나오고 이런 거는 솔직히는 크게 많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엔 저는 기하 쪽을 먼저 조금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긴 하거든요. 이제 애기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렇게 된 애들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바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이마에 두껍거든요. 그리고 요게 제가 지금 없는데 장환 수학하고 그게 약간 두 종류로 나뉜다고. 바이블 있고 장환 수학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게 더 좋아요라고 만약에 질문하시면, 만약에 홍콩을 한다. 근데 솔직히 K모는 홍콩하기는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서점 가가지고 쓱 넘겼을 적에 왜 엄마 난 정석은 죽어도 못하겠는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론으로 조금 보시면 돼요. 뭐가 좀 나은지 보기 좀 편하면 되거든요. 약간 이건 기본서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 경식 콘서트라는 문제집 위주의 문제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겸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이 책을 이렇게 4가지 영역이 다 있단 말이에요. 4가지 영역들이 다 있기는 한데 정석을 1부터 10까지 다 풀어내면 좋지만 다 풀어내는 것보다 이렇게 골라먹는 재미대로 이렇게 내가 섹션을 조금 분리시키면 돼요. 약간 분리시키면서 자기가 조금 보기 편한 파트대로 일단 조금 맞춰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KMO도 1차, 2차로 나뉘는데 1차 시험, 그러니까 이게 연습 삼아서 해볼 수 있는 시험이 초등학교 때 KMC도 그렇고 성대경시는 성대경시 쳐서 끝이지만 KMC 같은 경우도 예선 있고 본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HME도 그렇고 KMA도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잖아요. 본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색깔이 비슷하다고. KMO도 옛날에는 1차 때도 굉장히 막 문제가 막 그랬었는데 1차 시험은 지금 약간 성대처럼 단답형이거든요. 20문제, 25문제 그 정도 해가지고 단답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1차를 통과하게 되면 2차 때는 이제 긴 서술형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욕심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뭐 국제올림피아드까지 들어가면 뭐 망고 땡이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래도 그걸 위한 준비라는 걸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아영님도 얘기하셨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렇게 사고 자체가, 왜냐하면 교과 수학에서 진도만 너무 빼다 보면은 그러니까 증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많이 깊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의 진도를 뺀다는 건 약간 수평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파트가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건 막 진도를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굉장히 토론식으로 디베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아이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은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뭐 약간 번외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왜냐면 원래 고등학교 1학년들, 아영님 1학년 3월 모의고사 치셨을 거잖아요. 1학년 모의고사에 원파트가 기하가 진짜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수업하는 이쪽 애들하고 수업한 애들은 그런 기하, 그러니까 원을 좀
많이 메인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고 삼각형 뭐 이런 걸 치는데,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증명 같은 거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문제를 후딱후딱하게 푸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원은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안 치는 학교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스킵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1들이, 그러니까 고까지 좀 단단하게 했는 애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유독히 이상하게 기아가 원이 그 많이 나올였나 싶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어디서 생길지 모른다고. 아까 민토리님처럼 내 아이가 멀쩡하다가 시험 치러 갔을 적에 코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조금 이렇게 담궈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확산적으로 좀 여유롭게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왜냐하면 이제 고1만 예를 든다고 생각을 하면 고1의 기출에서도 그렇게 많이 원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무튼 원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공부 좀 했는 애들은 괜찮았다고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아노? 당장 1분 뒤에 일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변학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거는 CMS 영재관에서 하는 그 교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면 가서 상 타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공부라는 걸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쫓아서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자, 목표의식 딱 더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들링 하는 연습을 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요 책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이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상하 총 6권이거든요. 근데 초급은 이제 초등학생들 봐도 되는 내용이고, 중급부터는, 근데 이것도 이만큼 책이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 생각하면 돼. 정석 사가지고 집합만 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진도도 안 나가고, 솔직히 그렇게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각각 파트별로 그 출판사마다의 메인으로 잡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수학의 바이블도 그렇고 장환 수학도 그렇고 한 대표님이 저자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강한 파트가 있잖아. 저한테 굳이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경우의 수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 경우의 수는 구해도 그렇게 답이 딱딱딱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경우의 수 진짜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미적이나 이렇게 답 나오는 게 낫지, 경우의 수는 나는 한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자꾸 내 답하고 약간씩 미스가 나. 그러니까 각자마다 좋아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내 아이가 연산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기하 파트 도형만 나왔다 하면 싫어하는 애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게 그런 섹션들을 조금 골라서 하는 게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바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블이니까 그런 책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찾아본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수학 경식 콘서트라는 건 약간 어머님들 최상위 문제집처럼 약간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 풀면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렇게 해도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인강도 요즘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걸 자꾸 이게 문제를 풀어내갖고 동그라미 치고 맞고 틀리고 이런 연습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이걸 이렇게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께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를 뿐인데, 이걸 그러니까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KMO 가서 수상 경력 있고 하면은 거진 프리패스는 맞았다고. 근데 요즘엔 그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할 필요가 없으면 이 시험 자체가 없어졌어야지.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내 포텐셜이 쌓인다는 거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하면은 고등수학 1, 2인데 고등수학 1, 2까지 띄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중학교 1, 2학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빠듯해. 중학교 1, 2학년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과정 정도는 좀 대충 한번 띄놨다. 그러면 저는 A급 리미티드 에디션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 풀면서 이제 약간 웜업 하는 거지. 왜냐면 A급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파트가 4대 영역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위주다 보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내가 딥하게 한번 접근해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싶다.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고 싶다. 이런 느낌 있으시면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재가. 그냥 A급 다 있잖아요. 근데 이 A급 제가 말씀드리는 건 A급 리미티드. 어머님들 리미티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제가 봤을 때 시중에서 나오는 거 책 중에는 제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진짜 이제 내가 K모를 본격적으로 조금 준비라는 걸 좀 해서 그래도 중학교 한 1, 2학년 때 한번 쳐보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일단은 그런 입문서 종류대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뭐 정석 보듯이 다 보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수학 경식 콘서트 제가 문제집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조금씩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수론 파트 같은 경우는 중능 과정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파트는 좀 따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필요로 하긴 하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조금씩 몇 개가 존재를 해. 그래서 솔직히 아영님 계시지만 뭐 아시잖아요. 이게 혼자 홍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뭐 아까 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렇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K모 같은 경우도 하다가 안 해도 된다고. 이거는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 약간 옵션 개념이잖아요. 옵션 개념인데 옵션이 달려서 있으면 좀 내가 마음에 좀 여유롭긴 하단 말이에요. 특히 아까 아영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고 같은 경우는 과학고는 말 그대로 과학이나 뭐 수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교다 보니까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잘 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관문을 넘어섰잖아. 그래도 이미 소위 말하는 관문을 한번 넘어섰으니까 그런 포텐셜을 근데 이게 좀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건 거기 있는 애들 다 같이 넘어왔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한 경쟁 시대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라고 하면 문제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없는 거 하는 거 아니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대경식 기부하러 가듯이 그냥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서 민토리 마님처럼 이런 경험 내가 어디서 해보겠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아이들도 덜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 이렇게 진행하면은 진짜 성대경 씨가 대상 받고 이런 애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자꾸 나 옛날에 이 얘기만 자꾸 거기서 머물러 있고 자기 시간이 자꾸 거기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 너무 메인을 두시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해놓으면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인생에 다는 없잖아요. 그게 다 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올은 없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생각하실 때 약간 뭐랄까 해야 되노 그런 걸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진짜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1학년 아이들은 못 치고 나오면 울기도 하고 제가 봐도 막 그런 애들 있거든요. 시험장 가면은 그때는 좀 엄마가 좀 안아줘야지 뭐 뭐야겠노 그죠? 그러니까 배가 아영님 말씀 맞다나 조금 교과 진도가 조금 느린 아이들한테는 느린 아이들도 엄마가 욕심 나면은 같이 해도 돼. 그러니까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험 준비는 절대 없거든요. 누구에게는 다 열려있는 게 기회지 7만 원 주고 가서 시험 치면 된다고. 단지 이제 1차 붙을래 뭐 안 붙을래 이게 관건이라 가지고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교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이거는 옛날에 이게 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좀 옛날 책이 옛날에 라떼 이렇게 많이 봤던 책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과정하고는 잘 안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아서
이게 포텐셜을 쌓는 건 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교육 과정이 많이 빠져는 있는데 막상 문제집 같은 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급에 상하가 있고 중급에도 상하가 있고 상에도 상하가 있는데 상은 진짜 영재고 가는 애들 보면 되고 딱 그냥 그 중 정도에서는 일단 이게 초는 진짜 초등학교 3, 4년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한 중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로 일단은 시작을 잡으시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중에서도 한은 진짜 창의 수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어머님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사고력 수학이 많고, 그러니까 창의 수학이지 말 그대로. 그렇다 보니까 좀 난이도라는 개념보단 번외 개념이 진짜 많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중급의 상 정도는 이제 좀 괜찮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수학 경식 콘서트는 일단 교재 면에서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건 좀 쓰셨으면 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 과학고 보내시는 어머님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일단은 특목고 영재고하고 과학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부속이거든요. 소속 자체가 과학기술부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가서 버티면 좋지. 그래도 왜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를 좀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계모 준비하면서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성적표 나오는 것도 보면 좀 다르긴 하거든요. 얘들은 대학교처럼 4.3 뭐 이렇게 해갖고 AP, 그러니까 AP가 선의수 과목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고교 학점제랑 고교 학점제가 그런 이제 학점제니까 약간 이것도 이제 학점제 개념인 학교인 거고, 근데 뭐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는 아영님 계시지만 교육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KMO는 국제학교 애들은 못 쳐요. 그러면은 국제학교 애들은 KMO 못 치는데 이렇게 보면 AMC 쳐요. 아메리칸 메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다 있다고. 나라별로 다 있어가지고 걔들은 그걸 치고, 그리고 이게 시험 이제 과고나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는 1차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 면접, 자기소개서, 서류 전형. 그래서 그러면 그 중학교 성적이 무조건 다 A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CD 나오는데 붙고 뭐 이거는 근데 수과학적으로는 어쨌든 이과형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B보단 A가 낫겠죠. 근데 뭐 그 중학교 성적은 솔직히 절대평가 제도다 보니까 막 그렇게 솔직히 뭐 CD 나왔는데 내가 가겠다 뭐 이거는 좀 일단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성적 때문에 막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중학교 수준의 수학은 그냥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 니도 하고 나도 하는 수학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성적에 대해서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기는 해요. 자기소개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사 추천서 같은 거 들어가서 일단 1차를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때 이제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뭐 적합성에 대해서 시험을 치겠죠. 그리고 3차 같은 경우는 걔들 모아 놓고 이제 인적성 검사를 하니까 그게 학교별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근데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게 며칠씩 하는 학교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카이스트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애들 뽑을 때 그렇게 뽑으니까. 그리고 정말 천재다. 진짜 뭐 그런 애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일단은 뭐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극히 이제 레어한 거지, 레어템이지. 그런 아이들은 좀 약간 레어템 개념이고, 뭐 보통은 그냥 뭐 정규 코스 밟아서 가는 애들도 많고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뭐렇게 해야 되노? 그냥 중학교 때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이가 중학생인데 공부를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목표의식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어머님들이 한번 이렇게 슥 밀어보는 거지.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왜 계속 이렇게 그런 문제집만 이렇게 막 풀다 보면은 약간 매너리즘 같은 데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럴 땐 한번 깨줘야지. 아니라는 거 알아야지. 그런 맥락에서는 저는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진도에 쫓이지 않는 이상은 한 번 정도는 해봐라고 권유를 드리죠. 그거는 근데 뭐 근데 기회적인 측면이 있긴 있어요. 솔직히 지방 쪽 같은 경우는 학원도 많이 안 열려 있고 막상 그렇다고 해갖고 해준다 해서 갔는데 보통 가게 되면 이게 묻히는 거지. 이게 시험 준비를 잘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이제 비수도권에 약간의 그렇다 하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인강도 잘 돼 있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조금만 소위 말하는 발품 팔고 하면은 또 기회는 찾아줄 수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약간이라도 관심이 좀 있으신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고학년 올라가고 하면 바쁜데 내 아는 막 영재학교 갈 생각도 없고 한데 굳이 이까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좀 많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그냥 내가 약간 학문적인 공부를 위해서 조금 넓게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은 한번 정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시도하다가 얘가 너무 힘들어하면은 스톱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했잖아요. 선행은 스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스톱하는 순간 이미 이제 게임 끝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번외적으로 내가 경우의 수를 많이 깔아놓는 거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하다가 봤는데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그럼 이때까지 했는 걸로 퉁치자. 이거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막상 중학교 3학년 갔는데 성적도 괜찮게 나오고, 갑반고 가도 되고 일반고 가도 되는데 또 기회를 한번 열어주는 거잖아요. 기회를 중3일 때 그래도 네가 저는 보통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준비를 안 했는 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만약에 제가 봤을 적에 너무 중학교를 알차게 잘 보내는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 보내는 아이는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원서 한번 내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왜냐면 중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이렇게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 아닌 다음에는 엄마 입장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애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한 템포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끝물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막 열공을 막 미친 듯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한번 약간 인터셉트처럼 이렇게 한번 터트려 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썼는데 만약에 또 우연과 행운이 따라줘 1차를 합격을 해. 그러면 가서 이렇게 또 지는 준비는 안 했다 하더라도 준비했는 애들 보면 세상에 이게 또 다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프레시 개념에서도 저는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되고 안 되고는 근데 물론 막말로 얘기해서 인수분해도 못하는데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대경시는 인수분해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니도 그냥 해보고 나도 그냥 해보고 근데 너무 막 치는 것 같다. 그럼 돈 아까우니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너무 그럼 너무 막 치는 거랑 안 막 치는 거랑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예 관심도지 뭐. 그러니까 아까 저희 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얘 의도는 모르잖아요. 마킹을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그러면 걔는 보통 영어만 치러 오지 않았을 건데 수학도 치고 보통 영어를 쳤을 건데 그럼 수학도 그럼 빵점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OMR 카드 작성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듣고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 엿먹으라고 안 썼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 번씩 애 키우다 보면 엄마 내가 그때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 그때 영재원 진짜 가기 싫어가지고 백지냈어 이런 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일단은 그때 내 아이의 심정이 그냥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공감 좀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좀 라이트하게 좀 접근하셔갖고 헤비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헤비하게 들어가서 끝에 라이트하게 빠지는 게 한국 축구가 이렇게 또 제가 항상 뒷심 부족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우리는 캐잖아요. 대신 너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으니까 난 너에게 그냥 문제 해결력을 좀 키워주고 싶다. 요 멘트로 일단 조금 접근해 주시는 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어머님들이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 케이모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 이거긴 하거든요.